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식품위생의 범위와 식품으로 인한 질병 중에 식인성 병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식품위생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저희가 정의했죠? 그렇죠. 식품의 생산부터 조리에서 섭취하는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에 식품위생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들어왔을 때 HACCP 해썹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을 알고 갔고요. 그 다음에 식인성 병해가 무엇인가 정의했었죠. 뭐라 그랬죠? 비안전한 식품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건강 장애를 식인성 병해라고 우리가 정의했었죠. 그래서 이 식인성 병해에는 어떤 인자가 있는지도 배웠어요. 생물학적인 인자가 있었고 환경 오염 물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품 생산 인자가 있었어요. 생물학적인 곰팡이 또는 감염병균, 기생충 같은 식중독균 등이 있었고요. 식품 생산 인자는 농약, 항생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 오염 물질은 PCB, 납, 수은, 카드뮴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죠. 기본적으로 이런 인자들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자들이 생성되는 요인 또는 식인성 병해가 생성되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한번 크게 봤죠. 세 가지가 있었죠. 내인성 요인이 있었고 외인성 요인이 있었고 유기성 요인이 있었어요. 내인성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누어지고요. 외인성은 뭐가 있었죠? 생물학적인 것과 화학적인 걸로 나눠졌어요. 유기성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도 아니고 이게 첨부된 것도 아니고 무슨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독이었죠. 유기성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거고요. 일단 내인성과 외인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9페이지고요. 내인성부터 알아볼게요. 생성 요인 중에 첫 번째 내인성이에요. 자, 내인성은 뭐라 그랬어?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독, 유해 성분입니다. 식품 원재료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유독, 유해 성분을 내인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표 1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동물성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나누지만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틀을 볼게요. 자, 보면은 내인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여 결핍 증상으로 요소작용을 저해하기도 하는 아주 나쁜 인자예요. 우리 동물성 인자에는 뭐가 있을까? 보거, 가장 잘 아는 보거. 식물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나? 버섯 또는 미나리노 또는 매실은 매실 자체의 독이 아니고 매실 씨앗에 있는 그 독이죠. 동물성은 보고가 있을 수 있겠고 가장 잘 아는 조개도 이런 식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겠죠. 자, 크게 동물성, 식물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동물성이나 식물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리작용 성분이라 그래가지고 먹는 식이성 알레르겐 성분,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 그렇죠?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음식을 먹지를 못해. 그래서 그 물질에는 원래 독이 없어. 땅콩에 원래 독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 난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알레르기 성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항비타민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알레르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적어볼까요? 뭐라 그랬죠? 생리작용 성분이라고 합니다. 설명하자면 알레르기예요. 알레르기인데 꽃가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었을 때 식이성 알레르기.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동물성 독, 식물성 독, 생리작용 성분. 자, 그거에는 무슨 독이 있죠? 테트로도톡신이 있죠. 그쵸? 뭐 섭속에 뭐 이런 데 다 독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식중독을 일으켜요. 자, 내인성에서 동물성 독은 우리가 먹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고 복원은 심지어 호흡곤란 그리고 뭐 기도가 폐쇄돼서 죽을 수도 있고 몸이 마비가 되는 성질이 있죠. 설사 뭐 이런 게 뭐지? 식중독에는 발열도 있을 수 있겠고 구토가 올 수도 있고 설사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최종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식물성 자연독에는 버섯이 있다고 그랬죠. 뭐 미나리, 매실 이런 식물성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알칼로이드라는 또 다른 물질이 있고 뭐 시안 배당체라는 매실 씨앗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매실은 그래서 장아찌 같은 거 담갔을 때 그 매실 처음 담갔을 때 100일 이후에 그 독이 없어지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먹으면 뭐 복통,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성도 뭘 일으키냐?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생리작용 성분은 알레르기성이잖아요. 뭐가 일어나? 피부염. 간지럽잖아. 그치? 그런 게 일어나요. 그리고 비타민 결핍 증상. 아까 말했지. 알레르기도 있지만 항비타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결핍 증상하는데 대부분 뭐 피부염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갈게요. 내인성은 이해가 되셨나요?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물성 자연독이 있고 식물성 자연독이 있고 생리작용 성분이 있는데 동물성 보거독, 조개독이라고 나눌 수 있고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식물성은 버섯, 미나리, 매실 또는 알칼로이드 성분, 시안 배당체 등이 있고요. 이거는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생리작용 성분 알레르기 성분이라고 하죠. 식이성 알레르기,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비타민성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비타민이 부족한 결핍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인성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외인성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페이지 10페이지. 외인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외인성은 말했듯이 식품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다? 첨가된 거다. 일부러 넣은 건 아니야. 근데 조리하는 과정 중 또는 비위생적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첨가될 수도 있었고요. 개인위생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식중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외인성은 읽어볼게요. 식품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생육,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서 일부 혼입된 식중독균이나 경류, 감염병균, 기생충, 곰팡이, 독소 같은 생물학적인 것과 또는 식품 첨가물, 잔류 농약과 항생물질, 용기, 그리고 또 포장재의 유독성분, 환경오염 물질, 방사성 물질 같은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생물학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 참 쉽죠? 생물학적인 것, 화학적인 것.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 생물학적인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포장지나 뭐 외부 통조림 캔에 뭐 부스림, 뭐 나 이런 것들은 다 화학적인 거잖아. 보면은 식중독균, 그쵸? 식중독균, 병원균이에요. 그리고 병구 감염병균이라고 해서 입으로 먹어서 전달되는 그런 감염병균이 있고요. 기생충이나 뭐 곰팡이 독소 같은 거, 우리가 빵을 오래 보관해 뒀다가 먹었는데 곰팡이 핀지를 몰랐던 거야. 그러고 먹으면 뭐가 일어나? 당연히 장염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뭐 기생충 같은 거는 생선회를 볼까요? 뭐 생선에 기생충이 있는지 모르고 먹은 거잖아. 기생충은 외부에서 첨가된 거잖아. 그지? 걔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 뭐 우리가 걔가 자체적으로 난 기생충 엄청 많아요 막 이러면서 먹어주세요 하는 건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지? 먹어도 되는 거에 기생충이 생성된 거나 첨가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나 잔류 농약, 항생 물질 같은 거, 화학적인 부분, 특히 농약이 가장 많아요. 또는 이제 첨가물, 불법 첨가물, 우리가 불법 식품이라고 하죠. 불량식품, 그런 것들을 보면 돼요. 사실 많이 먹어서 우리가 몸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먹어도 아프진 않아. 원래 불량식품이 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는가 먹어도 아프지가 않아. 왜일까? 사람은 뭐 자동적으로 내성이 생긴다는 말도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뇌피셜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흙도 먹고 막 죽은 생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흙이랑 뭐 자연이랑 막 뒹굴면서 이렇게 놀았어. 길가에 있는 막 뭐라고 해야 돼? 산딸기 따먹고 그리고 막 포도 막 서리도 해서 먹고 그러면서 농약도 많이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식품 먹어도 그렇게 배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랄까 자연에서 자란 아이들이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얼핏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병에 한번 걸리면 그다음부터 그 병에 잘 안 걸리잖아요.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작은 농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결과적으로 이게 뭘 일으킬까? 그죠? 최종적으로는 건강 장애를 일으켜요. 대부분 다 식중독이죠. 왜냐면 식품에 관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식중독으로 결핍이 됩니다. 뭐 만성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버섯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 아니라 광대버섯 먹으면 막 우쪽 계속 환각작용이 일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식품 쪽을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식중독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보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기성. 유기성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유기성은 뭐야? 식품의 가공, 조리, 저장, 유통 중에 생성되는 거야. 생성되는 거. 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첨가된 거야. 여기는 자체적으로 생성된 거야. 원래는 없었다 이거야. 내가 원래는 독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가공 과정이나 뭐 재료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얘가 화났어. 뭐 잘못된 가공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내가 독을 생산해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자, 그럼 유기성이 뭐가 있는지 볼까? 식품의 가공, 조리, 저장, 유통 중에 생성되는 유해 물질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자, 유지 과산화물,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아민유 등이 있습니다. 어렵죠? 이거는 이제 차후에 세세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벤조피렌은 무엇인지, 아민유는 무엇인지, 유지 과산화물은 무엇인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페이지 10페이지 표 1-1을 볼게요. 식인성 병의 원인 물질과 건강 장애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내인성에는 동물성 자연동, 식물성 자연동, 생리, 작용, 성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 있어요. 자, 첫 번째 동물성은
말뜻이 복어, 조개독이 있고요.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식물성은 버섯, 알칼로이드, 시안 배당체인데 이 알칼로이드가 뭐냐? 식물체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포함한 염기성 물질이야. 이것들이 총 합쳐진 화합물질을 뜻하는 거라서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장애를 일으켜요. 시안 배당체는 C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 성분인데 이 아미그달린이 몸에 이제 복통 장애 같은 거 일으켜서 청매나 은행 같은 그 독을 말합니다. 장내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식중독으로 이어지고요. 자, 생리작용 성분, 식이성 알레르기라고 했어요. 식이성이요, 먹는 거다, 먹는 알레르기. 그리고 항비타민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또는 비타민 결핍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외인성은 생물적 인자, 화학적 인자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생물적 인자에는 말뜻이 식중독균, 경구, 감염병균, 곰팡이독, 기생충이 있어요. 회충, 요충, 디스토마 같은 거, 하얀색 긴 거 있잖아. 갈고리 촌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징그럽지. 자, 식중독은 다 일으키죠. 식중독균은 식중독이고, 소화기계 감염병이 있고요. 식중독, 간장장애, 신장장애.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꼭 책을 피면서 같이 들어야 이해가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재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재 입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책을 피고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생충은 기생충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화학적은 이제 불허용 식품 첨가물, 불량식품. 자, 유해 화학물질, 잔류농약은 식중독, 세 개 다 식중독이랑 만성장애를 일으켜요. 환경오염물질, 비소나 PCB 등 공해질환이나 발암물질, 방사성 물질, 만성장애, 발암, 용기 및 포장재 용출물, 식중독, 만성장애를 일으킵니다. 한 번씩 다 읽어보고 기억해두면 좋아요. 유기성에는 유지 변폐물, 과산화물. 유지 변폐물이야. 유지가 뭐야? 기름이지. 상한 기름. 자연적인 거고, 조리과정 가열 분해, 벤조피렌, 가스. 조리 과정에 가열 분해야. 너무 태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갈비 너무 태워 먹으면 뭐 걸린다? 암 걸린다. 생체 내 반응 생설 물질 N 니트로소아민인데 전자레인지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해가지고 전자파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이 생성돼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같이 넣고 안 열고 돌려버렸고 이렇게 녹아버렸고 식품에 첨가됐는데 여러분 그냥 먹죠. 편의점에서 한 번씩 실수할 때 저도 한 번씩 먹었어요. 난 안 아프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과산화물은 식중독이나 발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벤조피렌도 발암 위험이 있고요. N 니트로소아민도 발암 위험이 있습니다. 발암이란 무엇이다?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볍게 이것만 한 번 더 보고. 자, 식인성 병에는 생물학적 인자, 환경오염 인자, 그리고 식품 생산 인자, 이 총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인자들은 생성 요인에 따라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이 됩니다. 내인성은 자체적으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외인성은 첨가된 거고요. 유기성은 우리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거예요. 내인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생리작용, 동물성, 식물성. 여기 알레르기나 항비타민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피부염이나 비타민 결핍증을 일으킵니다. 동물성은 복어독이나 조개독을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식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식물성은 버섯, 미나리, 매실 같은 게 있고 C-아미그달린 그런 게 시안 배당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이제 C-아미그달린에서 오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매실 씨 같은 거, 은행 독 같은 거. 그리고 식물성에는 하나가 더 있죠. 알칼로이드.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성분의 하화물질,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외인성에는 생물학적인 거, 화학적인 게 있는데, 여기는 곰팡이균, 식중독균, 기생충균이 있고요. 화학적인 거는 농약, PCB나 납 같은 거,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잔류 농약, 또는 방사성 물질, 환경오염 물질 같은 게 있는데, 둘 다 만성장애와 발암,
식중독을 대부분 일으키는 건 자세한 거는 책을 한번 보시고요. 만성장애나 여기는 바람이 많고요. 여기 만성장애랑 식중독이 많아요. 유기성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거라서 뭐가 있어요? 유지, 과산화물, 그리고 벤조피렌, 그리고 니트로소아민 세 개 다 바람을 일으키고 제일 처음에 질소, 그죠? 과산화물만 바람 위험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잘 기억하고 외워두고 다음 주에 다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